네, 안녕하십니까. 두산그룹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신용평가 정익수입니다. 최근 두산그룹은 채권단 관리 체제를 종료하고 신사업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면서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본 세션에서는 두산그룹의 동향 및 전망에 이어 신용도 관점에서 주요 이슈들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목차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두산그룹의 동향 및 전망입니다. 두산그룹은 두산이 두산에너빌리티 등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한편 두산에너빌리티를 통해 두산바켓, 두산퓨얼셀 등을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중층적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은 대외환경 변화로 재무구조가 약화되면서 그룹 차원의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왔는데요. 특히 재무 위험이 고조되었던 2020년 이후 주요 자산 및 계열사를 매각하면서 사업 재편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건설이 계열에서 분리되었으며 2022년 들어서는 반도체 업체인 테스나를 인수하고 두산 메카텍을 매각하였습니다. 그룹은 현재 사업 보완 및 성장 동력 발굴에 집중함에 따라 당분간 지배구조의 변화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룹의 사업 구성을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속한 중공업 부문과 두산바켓, 두산산업차량 등으로 구성된 건설기계 부문이 그룹의 외형 및 이익 측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두산 자체 사업 및 직접 자회사로 구성된 전자 기타 부문과 두산건설이 전담하는 건설 레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차례 사업 매각을 통해 그룹의 포트폴리오가 축소된 가운데 2022년 2월부로 두산건설도 계열에서 분리됨에 따라 향후 건설 레저 부문은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주력 계열사들은 영위업종별로 우수한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건설기계와 중공업 부문에 집중된 사업 구조로 인해 국내외 건설 경기 및 에너지 정책 등에 기인한 대외 환경 변화에 민감한 편입니다. 그룹의 최근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그룹의 매출액은 감소하였으나 영업이익은 전년도 부진을 딛고 크게 회복되었습니다. 중공업 부분의 수익성 턴어라운드와 건설기계 부문의 호실적이 그룹의 수익성 회복을 견인하였습니다. 중공업 부문은 2020년 두산 에너빌리티의 구조조정 비용과 저수익 해외 프로젝트 영향 등으로 대규모 영업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구조조정이 일단락된 2021년에는 고정비 절감과 확충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양호한 영업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건설기계 부문은 인프라코어 매각으로 사업 기반이 축소되었음에도 업황 호조로 두산 바켓의 견조한 실적 흐름이 지속되면서 수년간 그룹의 이익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2022년 들어 그룹의 수익성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나 건설기계의 주도하에 양호한 영업 실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재무적으로는 대규모 자구 노력에 힘입어 그룹 전반적으로 재무 부담이 크게 완화된 모습입니다. 두산그룹은 다수의 자산 양도로 유동성을 마련하는 한편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유상증자 등을 통해 지난 2년간 약 3조 원의 자본을 확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 말 10조 원을 상회했던 그룹 순차입금은 2022년 6월 말 6조 원까지 감소하였으며 각종 재무 비율도 향상되었습니다. 이어서 그룹의 실적 전망입니다. 2022년 들어 두산바켓을 제외한 주요 계열사 영업이익이 정체 내지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매출 증가에도 원자재가 상승 등이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수익성이 둔화되었으며 두산퓨어셀은 채상성 낮은 상품 매출 증가와 일회성 비용 등으로 상반기 소폭의 영업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반면 두산바켓은 풍부한 주문 잔고 및 판가 인상, 우호적 환율 효과 등을 바탕으로 상반기까지 견조한 이익을 시현하면서 그룹 전반의 실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고 고물가에 따른 원가 부담이 지속되면서 그룹의 수익성은 둔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산바켓은 선진시장의 지정 확정 리스크와 주택지표 둔화 등이 실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수주 기반 특성상 자재비 상승 등을 온전히 전가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두산바켓의 풍부한 주문 잔고와 우수한 사업 지위, 두산에너빌리티의 개선된 비용 구조,
두산 퓨어셀의 하반기 이익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2022년에도 그룹 전반적으로 양호한 영업이익을 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편 그룹의 재무 여력이 감소된 상황에서 사업 재편에 따른 투자 부담과 대외 여건으로 확대된 운전자본 변동성은 중단기 현금 흐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룹은 테스나 인수를 통해 반도체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였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풍력, 소형 원전 등 차세대 에너지원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두산 퓨어셀은 향후 3년간 2,600억 원이 연료전지 투자를 전개 중이고, 두산은 신사업 투자 및 육성을 지속하는 등 그룹 전반적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 부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고물가 공급망 적체로 운전자본 부담도 증가하면서 현재의 개선된 재무 구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자금 소요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두산의 키 모니터링 포인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채권단 관리체제 종료 이후 그룹의 재무적 체력이 충분히 안정화되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되었지만 그룹의 재무 부담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룹 순차입금이 과거 10조 원 수준에서 6조 원으로 감축되었고 2022년 6월 말 부채 비율 167%, 차입금 의존도 29%로 재무 지표도 양호한 수준입니다. 특히 그룹 내 중추적 위치에 놓인 두산 에너빌리티의 재무적 완충력이 강화된 점이 그룹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 유동성 위기에 봉착했던 두산 에너빌리티는 자구안을 통해 자체 순차입금을 1.5조 원가량 경감하였고 자산 수중 등으로 확보한 자회사 지분 가치가 3조 원 내외로 재무 융통성도 보강되었습니다. 이러한 재무구조 개선은 사업 전환 국면에 놓인 그룹의 실적 가변성을 완충할 수 있는 버퍼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기에 주력 계열사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구조조정을 통해 실적 변동폭을 과거 대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사는 두산그룹의 재무적 체력이 중단기 업황 변화에 대응 가능한 수준에서 확보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그룹의 이익이 건설기계 사업에 의존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중공업 부문을 중심으로 사업 재편 성과가 조속히 발현되고 균형 있는 이익 창출을 통해 재무구조의 선순환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체 사업이 축소되고 자금 소요는 확대된 두산의 신용도상 주안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은 그룹의 사업 지주사로서 자체 사업 실적과 더불어 계열 전반의 신용도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은 자구안 실행 과정에서 자체 사업이 축소되고 계열 간 재무적 결속력이 높아지면서 지주사로서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그룹 전반의 재무 구조가 안정화된 점은 두산의 현 신용 등급을 지지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하지만 최근 계열 투자 관련 자금 소요가 확대되면서 두산 자체적인 재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2020년 이후 두산은 주요 자산을 양도하면서 대규모 유동성을 확충하였으며 이를 통해 2021년 9월 말 리스 부채를 제외한 순차입금을 약 5천억 원까지 크게 감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지원과 테스나 인수, 신사업 관련 출자 등 일련의 자금 소요가 지속되면서 2022년 6월 말로는 순차입금이 1조 2,500억 원까지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두산은 최근 보유 자산의 활용을 바탕으로 유동성 확보에 매진하는 모습입니다. 두산은 2022년 6월 지주사 행위 제한 해소를 위해 두산 큐백스 및 두산 프로퍼티 지분 약 1,500억 원을 두산 에너빌리티에 양도하였습니다. 이어 2022년 8월 말 블록딜 방식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 4.5%를 약 5,700억 원에 처분하였습니다. 해당 재원들은 상당 부분 자체 차입금 상환 및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외에도 비영업자산의 적극적인 활용과 자체 사업의 이익 성장을 바탕으로 향후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당사는 두산의 신용도와 관련하여 계열 차원에서는 그룹 전반의 실적이 개선되고 영업현금 흐름에 기반한 재무구조 선순환을 구축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동시에 지주사 차원에서는 내재한 투자 부담 안에서도 자체 이익 창출력과 자산 활용을 바탕으로
자체 재무 부담을 적절히 통제하는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두산 에너빌리티의 현 시점 주요 모니터링 사항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2021년 완연한 수익성 회복에 성공하였지만 2022년 들어 다시 수익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부적으로 보면 2022년 상반기 별도 기준 매출 및 영업이익에는 자회사 배당 수익 816억 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 시 사업 수익성은 저조한 편입니다. 영업 외적으로는 여전히 가변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익 대비 이자 비용이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식 가치 및 환율에 따른 파생상품 손익 변동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당사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중단기 영업 가변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첫째, 고정비 절감을 통해 과거 대비 축소된 외형 안에서도 이익 창출이 가능해졌으며 확충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중단기 매출 규모를 유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인력 감축으로 연간 약 1,200억 원의 고정비가 절감되면서 별도 기준 3조 원 수준의 매출에서도 영업 흑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해외 자회사 포함 연간 매출의 3, 4배 수준에서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어 중단기 외형 유지에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둘째, 국내 원전 산업 복원 정책에 따라 중기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원전 사업 확대를 통해 수익성 보완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중단되었던 신한우 3, 4호기 공사의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사 재개 시 동일 모델이었던 신한우 5, 6호기에 비추어 7, 8년 동안 대략 연 매출 2천억 원, 영업이익 수백억 원의 실적 기여가 기대됩니다. 또한 원전 수주 재개를 통해 수주 안전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셋째, 일정 수준 실적 변동성을 흡수할 만한 재무적 버퍼가 마련되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사업 전환의 과도기에 놓여 있어 앞으로도 실적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당사는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과 관련하여 프로젝트의 구성 및 채산성, 2009 공사 채권의 질, 영업의 비용 통제 수준, 신규 사업 성과 및 투자 규모, 국내외 에너지 정책 변화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두산그룹 내 신용등급 현황은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산그룹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